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프레임의 힘 시작합니다. 돌파하는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는 프레임 형성 능력에 달려있다. 인간은 심성 모형을 사용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며 주변의 상황을 이해한다. 심성 모형이 없다면 현실 세계는 정보가 넘쳐나고 성숙되지 않은 경험과 감각 정보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공간에 불과할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해석해야 하며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우리가 선택해서 적용하는 심성 모형이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프레임은 일반화와 추상화를 가능하게 해서 다른 상황에 적용하게 해준다. 그 덕분에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우지 않고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다. 프레임은 항상 물밑에서 작동한다. 물론 잠시 멈추고 어떤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프레임이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은 심지어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늘 심성 모형을 사용한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점을 유지할지 아니면 변경할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순간은 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직하거나 부모가 되거나 집을 사거나 공장문을 닫거나 고층 건물을 지을지 고민할 때 말이다. 이런 순간에는 단지 추론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는 특수한 렌즈, 즉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지의 근원적인 수준이 심성 모형을 구성한다. 당신은 어떤 프레임으로 이 시대의 난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 사회가 가진 난제들은 대부분 그 중심에 그 문제의 프레임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를 두고 갈등이 있다. 미국이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리를 놓아야 하는가? 스코틀랜드는 영연방에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을 선언해야 하는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일국 양제 정책에서 일국을 강조해야 하는가? 아니면 양제를 강조해야 하는가? 프레임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프레임은 구성 요소 중 일부는 확대하고 일부는 축소한다. 자본주의자의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곳에 상업적인 기회가 있고, 공산주의자의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것이 계급투쟁으로 이어진다. 기업가는 열대우림에서 값비싼 목재를 보는 반면 환경운동가는 장기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의 허파를 본다.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의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할까? 미국에서 의료적인 측면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라고 대답하는 반면 자유의 중요성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소리친다. 같은 데이터 다른 프레임 반대의 결론이다. 자신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 알아내는 법.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이때 가장 손쉬운 답변은 왜 그 질문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으로 덮는 것이다. 해당 화법은 논리에 어긋나는 경우이지만 현실에서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질문이란 행위 자체가 불편함을 본질로 가지고 있는 것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중대사항일 경우에는 프레임을 재구성하여 답변하여만 한다. 책임을 반드시 수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과 고객의 분쟁이 생겼을 때 대표는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고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직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취재를 나온 기자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이때는 어떤 프레임에도 들어가지 말고 대표의 프레임을 새로 재구성하여 답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저희 회사는 정상 고객과 불량 고객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답변하면 되는 것이다. 위협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닥치기도 하지만 느리게 기미만 보이기도 한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인지적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팬데믹이든 포퓰리즘이든 새로운 무기든 새로운 기술이든 지구온난화든 불평등의 심화든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 방식이 생존과 소멸을 가른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 방식은 인간이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심성 모형과 세상. 우리는 최근에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2008년에 노키아는 휴대전화 판매 세계 1위였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흥행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당시는 전화기를 더 작게 만들고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애플의 전화기는 덩치가 더 크고 가격이 비쌌으며 버그가 많았다. 노키아의 프레임은 보수적인 통신 사업에서 생성된 것으로 실용성과 평판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 애플의 프레임은 숨 쉴 새 없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컴퓨터 산업에서 생성된 것으로 사용의 편의성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새로운 기능의 확장 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결국 애플의 프레임이 소비자들의 요구와 욕구에 더 잘 들어맞았고 애플이 시장을 지배했다. 프레임 형성. 트위터를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완벽하게 통했다. 트위터를 이용하면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이 소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자와 생존자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다. 알리사 밀라노 역시 25년 전에 영화 촬영 세트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이 트윗에 미투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트위터 창을 닫은 밀라노는 꿈나라에 있는 3살짜리 딸을 보면서 잠이 들었다. 미투 운동은 많은 의미가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프레임이다. 성폭력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거기에 없는 것을 본다. 벤처 투자가가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할 때, 군 장교가 수행할 작전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엔지니어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먼저 쟁점 사항에 대한 프레임을 형성해야 한다. 풍력 발전 단지를 어느 곳에 건설할 것인지 또는 태양 발전 단지로 대체하는 게 좋을지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 어떻게 프레임을 형성하는가다. 기계와 군중. 인공지능 시스템은 아무것도 구상할 수 없다. 심성 모형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일반화하거나 설명하지도 못한다. 알파제로는 우리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블랙박스일 뿐이다. 말이나 돌의 움직임을 보고 포진이나 희생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이다. 알파제로의 행동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행동을 설명 가능하게 하고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도 인간이다. 인공지능의 성과를 추상화하면서 점점 영리해지는 것은 인간이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교훈을 얻고 적용할 수 없다. 잘못된 프레임 형성이 불러온 불운. 2014년 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 전문가들은 유행을 멈출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엔 산하의 세계보건기구와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와 관련된 작업을 시작했다. 두 단체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데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두 단체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했다. 분석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발생, 맥락과 향후 확산 가능성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 프레임을 사용해서 상황을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프레임의 대가. 한번 프레임 재구성에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프레임 재구성이라는 성과를 왕관처럼 여겨 너무 자부심에 가득 찬 나머지 새로운 프레임이 잘 들어맞지 않는 곳에도 적용하려 할 수 있다. 최고의 혁신가는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같은 이들은 모두 고집스럽다는 평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견해와 충돌하는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이들은 단일 프레임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안 프레임에 노출될 때의 가치를 이해한다. 프레임을 재구성할 시점 알아차리기. 우리 모두는 프레임 재구성을 더 잘할 수 있다. 프레임 재구성의 출발점은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시도할 때 맞이하는 어려움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별히 4가지가 중요한데,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지적 에너지, 친숙한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성, 환경에 적합한 프레임을 인식할 필요성, 그리고 프레임 재구성에 적합한 때를 인식하는 현명한 시점 판단이다. 여기까지 프레임의 힘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